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자,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크게 5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서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이 1 그리고 2라고 해서 좀 구분이 되어져 있지만 크게는 5가지라고 해서 친구들이 통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평행사변형의 뜻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 그 내용들이 전부 다 겹칠 거예요. 그래서 생소하거나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은 어떤 거예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거, 그래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두 쌍. 또 성질 중에서 첫 번째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평행한 한 쌍 길이 같고요. 또 여기에서 두 쌍 대변의 길이 각각 같다라고 하는 거 성질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죠. 맞나요? 자, 여기까지 먼저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3가지나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어느 한 조건만 만족해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호화시키는 건 사실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자,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모두 반복됐던 거고 평행사변형의 뜻,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요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건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 만족하면 평행사변형 되는 거예요. 자,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지 말하여라.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A, B, C, D 꼭지점의 위치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A, B, C, D 순서대로 꼭지점의 위치를 살펴봤을 때 우선 그냥 임의의 어떤 사각형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A, B, C, D 변 AB는 4cm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C는 7cm라고 했어요. 그 다음 변 DC는 4cm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D는 7cm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그러니까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그게 또 조건으로 변신하면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족이 돼서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B, C, D 110도, 110도, 70도, 7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각이 A랑 B는요. 이웃했어요. 요 위에서 살펴보면 마주보는 각, 즉 대각은 A하고 C예요. 각 A하고 각 C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각 B하고 각 D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웃한 두 각 A하고 B의 크기가 같으면서 더군다나 110도, 110도라면 어때요? 자, 두 각을 더해서 220도가 된다? 평행사변형은 두 각을 더해주면 180도가 되죠? 자, 물론 이건 뭐 조건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두 각, 마주보는 두 각,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라고 하는 세 번째 조건. 자, 이걸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쵸? 110도. 그리고 70도, 요게 만족되지 못했네요. 여기도 110도,
그리고 70도. 요게 만족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평행사변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조건, 하나는 뜻, 그리고 두 개 성질 알고 있죠? 요걸 우리가 세 개의 조건으로 달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 각 C의 이등분선이 여기 이등분했죠? 이등분선 각각 따로따로 있어요. 자, 이것이 변 BC 그리고 변 AD와 만나는 점을 각각 E하고 F라고 두었습니다. 사각형 AECF가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평행사변형일까? 그냥 모양이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고요. 평행사변형임을 설명한다라는 얘기는 그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 중에서 무엇이 맞아 떨어지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우선은 사각형 ABCD가 이미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각 A, 각 C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근데 이등분했다라고 했어요. 각 E, A, F 이거 각 A 이등분한 거죠? 그러면 이미 크기가 같은 각 A랑 크기가 같은 각 C 이것의 2분의 1과도 같겠네요. 그쵸? 각 C를 2등분한 것 중에 하나 여기 그러면은 각 ECF하고도 크기가 같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각 ECF하고도 크기가 같구나. 그러면 각 EAF하고요. ECF하고요. 크기가 같아요. 우선 여기 색칠되어져 있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한 쌍 같아요. 한 쌍. 자, 여기다가 한 쌍의 대각을 찾았습니다. 크기가 같은 거요. 됐나요? 근데 문제는 두 쌍이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두 쌍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제 각 A, E, B 우선 여기 동그라미 돼 있는데요. 선생님이 그럼 여기 동그라미로 이렇게 고쳐볼게요. 왜냐면 크기가 같으니까. 됐죠?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각 A, E, B. A, E, B는 여기예요. 자, 이거하고요. 크기가 같은 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억각이라고 나왔죠. 아, 맞다. 이거 평행사변형이니까 평행사변형으로 억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어디냐면 EAF입니다. 요거네요. 그렇다면 요렇게 또 크기가 같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EAF 요렇게 크기가 같은 억각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CFD 이것하고도요. 마찬가지로 억각으로 크기가 같은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ECF죠, ECF. 맞나요? ECF. 요렇게 억각으로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크기가 같은 각을 막 찾아봤어요.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 자, 그러면 각 A, E, B하고요. 각 C, F, D 요렇게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또 크기가 같은 게 어디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각 A, E, C 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의 크기가 같아요. 자, 요 부분 각 AFC입니다. AFC 써볼게요. 각 AFC 왜요? 저기 떨어져 있는데 왜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180도에서 요각 빼주면 나오죠. 선생님 간단하게 180도에서 여기 그냥 동그라미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는요? 마찬가지죠. 180도에서 여기 동그라미 각 빼주면 되거든요. 180도에서 동그라미 각을 빼준 그 크기가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럼 크기 같다라고 하는 거 맞네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색칠된 요 사각형 AECF에서 여기 또 한 쌍을 더 찾았습니다. 그쵸? 대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한 쌍, 여기서 이제 두 쌍. 됐죠? 기억, 니은에 의해서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으므로 사각형 A, E, C, F는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는 있으나 친구들이 한 번씩 보면서 익혀두세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중에 어느 한 조건에 만족하면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 근데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세 가지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플러스 두 가지를 더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5가지로 그냥 통째로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번째구나, 이 5번째구나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뜻, 두 쌍 평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된다. 각각 같으면 되고, 세 번째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된다. 자, 네 번째로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우리는 배웠어요. 그쵸? 자, 그 성질 그대로 조건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대각선. 각각 대각선이 다른 것을 이등분하고요. 대각선이 다른 것을 이등분해서 기호화시킨 겁니다. 선분 OA, OC 똑같고요. 선분 OB, OD 그래서 똑같은 거죠. 그럼 지금 나오는 건 대각선이 이등분하는 내용, 요게 이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 지금 위에 네 가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거. 그 다음 지금 나오는 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두 쌍 아니고요. 한 쌍이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 평행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D, BC 두 변이 평행했다면 그 평행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AB를 잡았다면 AB하고 DC가 평행했다면 그 평행한 아이들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참고하세요. 왜? 이유를 설명합니다. 대각선 AC를 그어봐요. 삼각형 2개 나옵니다. 삼각형 ABC, 삼각형 CDA에서 우선은 이미 평행사변형이었기 때문에 한 쌍, 평행사변형은 아니었죠. 우선은 이렇게 평행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AD하고요. 그 다음에 BC가 평행입니다. 우선은 한 쌍만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조건만 있는 거니까. 한 쌍만 평행해요. 그쵸? 그럼 평행인 상태에서는 어떤 것이? 억각이 크기가 같다. 그래서 여기 대각선을 그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억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런 다음에 또 뭐를 볼 수 있느냐? 평행한 그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도 줬으니까 이렇게 길이가 또 같은 거잖아요. 맞나요? 자, 우리는 두 개의 삼각형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쌍, 그리고 두 쌍의 변. AC는 공통인 변이에요. 두 쌍의 변. 그 길이가 같고요.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것으로 두 삼각형이 합동이구나. SAS 합동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합동인데, 그럼 합동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다? 자,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각
BAC 각 DCA 크기가 같아요. 여기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은 아이들 위치를 보니까 엇갈려 있어요. 억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을 통해 여기 평행합니다. 변 AB, 변 DC는 평행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그쵸? 애초에 준 조건은 단지 변 AD랑 변 BC가 평행하다. 그쵸? 요거였거든요. 평행한 것 자체는. 근데 그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변, 여기 변 AB랑 변 DC도 평행하다까지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서 평행사변형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했는데요. 그 말고요. 그냥 다른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다리꼴이 되거든요. 그쵸? 자, 양쪽에 똑같은 등변 사다리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그 길이가 같다라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행한 그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하니까 요 그림도 살짝 그려두시면 되겠어요. 그 길이가 아니라면 다른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친구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평행, 대변, 대각, 대각선 그리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5번째 특별한 조건이 있죠. 이렇게 딱 5개의 조건만 기억을 해두시면 평행사변형의 조건은 끝납니다. 그러면서 평행사변형의 전체적인 내용도 다 일축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한 쌍 평행 이렇게 써두겠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 길이가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알겠나요? 조건 잘 정리해 두세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인지 말하여라. 점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1번은 O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ABCD 나오니까 사각형 ABCD를 임의로 그려보고 대각선도 그려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각형 ABCD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대각선에서 교점 O, OA가 5cm라고 합니다. 여기 5cm, 그 다음에 OB가 8cm라고 하네요. OC 5cm라고 하고요. OD는 8cm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각선에서 그 길이가 자, 대각선 AC는 대각선 BD를 2등분한 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대각선 BD는 대각선 AC 이것을 2등분한 것으로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조건 만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평행사변형이 맞습니다. 평행사변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는 A, B, 그리고 DC 평행하다라고 합니다. 마주보는 변이 평행한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한 쌍이 평행했을 때 그 길이가 같다면 평행사변형이거든요. 여기에서는 AD가 4cm, BC가 4cm라고 했습니다. 자, AB하고요. 그 다음에 DC가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B하고요. 그 다음에 DC가 평행을 하는데 AD가 4cm고 BC가 4cm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AB, C, D 평행은 하는데 AD의 길이가 4cm이고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가 4cm인 경우는 이렇게 나오게 되죠. 평행사변형이 아닙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아닙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했다면 그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의 조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답으로 잘 써주세요. 평행사변형 ABCD의 두 꼭지점 A, C에서 대각선 BD에 내린 수선의 발 E, F. 자, 그 다음에 각 40도가 있습니다. 각 C, E, F는 40도라고 하죠. 자, 이렇게 각의 크기 나와 있고요.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요, 이 과정은 삼각형 AB,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CD, F. 여기에서 두 삼각형이 합동인 것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두 삼각형,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직각 부분, 각 A, B하고요. C, F, D하고 직각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여기 대변의 길이 같죠? AB하고 그 다음에 CD 같습니다. 그 길이 같고요. 그 다음에 각 ABE 이것과 크기가 같은 각은 쭉 이렇게 억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각 CDF가 있습니다. 억각. 그러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RHA 합동입니다. 합동인 두 삼각형에서 자, 이 부분 볼까요? 대응변의 길이는 같겠네요. 그러니까 AE 하고요. 그 다음에 CF 두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걸 하나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또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각 AEF 하고 자, 이 부분이에요. AF 하고요. 또 각 CFE 하고요. 각의 크기가 같죠? 자, 90도입니다. 90도입니다. 엇갈려져 있어요. 엇갈려져 있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면 우리는 AE 하고요. 그 다음에 CF 하고요. 평행이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두 조건을 묶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쌍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같다. 여기 나오네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사각형 AECF는 평행사변형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각 FAE의 크기를 구하여라.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의 각의 크기, 우리가 대각의 크기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AECF가 어때요? 자, 평행사변형입니다. 대각의 크기가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40도를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도, 그리고 여기 90도.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이 각까지 합해서 180도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구하려는 각 FAE는 180도 마이너스 40도 플러스 90도.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50도가 되겠습니다. 정답 50도예요. 평행사변형과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해주는 것보다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한 대각선에 의해 어때요? 똑같이 둘로 나뉘죠? 2등분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요. 우리가 삼각형 ABC, 여기 부분 삼각형 ABC, 그리고 삼각형 BCD, 삼각형 CDA, 삼각형 ABD 모두 대각선에 의해서 나뉘어질 수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ABCD의 2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2등분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뭐 모양이 그런가 봐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 라고 하면
공식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이거 밑변. 그죠? 밑변.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높이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밑변과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해서 넓이 찾을 수 있잖아요. 삼각형 A, D, B 이것의 넓이를 만약에 나타낸다면. 그쵸?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각형 ABCD의 넓이와 같고 거기다 2분의 1 곱해준 것이 뭐다? 여기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넓이를 구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는 이 사각형의 넓이의 반으로 삼각형의 넓이들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두 무엇에 의해 4등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볼게요. 우리가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OA, OC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자, 또 OB와 OD의 길이가 같습니다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삼각형 OB, OBA 그리고 OBC OBA하고 OBC하고 넓이가 어떨까요? 같겠죠. 삼각형 ABC 이것의 넓이를요. 이렇게 2등분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의 길이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삼각형에서요.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으면 넓이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 것과 같다라는 것으로 여기에는 삼각형 OAB 그 다음에 삼각형 OBC의 넓이가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 두 개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같겠죠. 삼각형 A, B, D의 넓이를 똑같이 2등분한 것과 같다라고 하니 결국은 이 삼각형의 넓이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모두 같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대각선에 의해서 넓이가 4등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ABCD의 4분의 1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보시면 되겠고요.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에 한 점 P를 잡아요. 아무거나 잡아주세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마주보는 삼각형 넓이를 더해주세요. 마주보는 삼각형 넓이를 더해주세요. 같아요. 그래서 그 마주보는 삼각형 넓이의 합은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임의의 한 점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평행한 두 변과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그어주면 평행사변형 생기죠. 점 P를 기준으로. 평행사변형 생겼을 때요. 각각 여기에 선분 AP, BP, CP, DP 모두 작은 평행사변형들의 대각선이 됩니다. 자, 넓이 어때요? 같습니다. 여기 넓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도 넓이가 같고요. 이렇게 둘도 넓이가 같겠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잘 보이게 써볼게요. 이렇게 같고요. 이렇게 넓이 같고요. 대각선에 의해서 넓이가 둘씩 똑같으니까. 그러면 삼각형 PAB의 넓이는 동그라미 세모, 삼각형 PCD의 넓이는 별하고 네모 더해준 거예요. 자, 모두 더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 PAD는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나타낼게요. 삼각형 PBC는 세모, 별. 어때요? 넓이? 순서만 다르지 똑같죠? 그래서 임의의 한 점 P 이것을 잡아서 꼭지점까지 연결한 그 상태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면 마주보는 삼각형끼리 더했을 때 그 넓이 합은 똑같다. 그리고 그 넓이 합은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활용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삼각형 A, B, O 이 넓이는요 10제곱센티미터예요. 다음을 구하세요. 점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삼각형 BCO의 넓이는 두 대각선에 의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등분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1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삼각형 BCO의 넓이랑 삼각형 ABO의 넓이랑 똑같아요. 10제곱센티미터 되는 거죠? 따라서 10제곱센티미터를 써주시면 됩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 삼각형 ABC는 여기 삼각형 ABO의 2배네요. 자, 그러니까 10제곱센티미터의 2배로 2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20제곱센티미터. 사각형 ABCD의 넓이. 자, 이거는요. 여기에서 작은 삼각형 하나의 4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각형 ABO의 몇 배? 4배가 바로 사각형 ABCD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10의 4배죠. 40제곱센티미터예요. 40제곱센티미터 써주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형 ABCD의 내부의 한 점 P를 잡았습니다. ABCD. 자, 이거 전체의 넓이는 60제곱센티미터. 삼각형 PBC 13제곱센티미터.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풀어보자. 삼각형 PAB 그리고 삼각형 PCD의 넓이의 합을 구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요?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PAB, 삼각형 PCD 마주보고 있죠?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2분의 1 곱하기 사각형 ABCD 2분의 1 곱하기 60 그래서 3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답은 30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삼각형 PAD의 넓이를 구해봅니다. 삼각형 PAD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BC를 더해주면 전체 사각형 넓이의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의 반이니까 3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건데요. 아, 문제에서 여기 넓이가 13제곱센티미터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요. 자, 풀어볼게요. 삼각형 PAD 30에서 13을 뺀 17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7제곱센티미터 답으로 써주세요.